저는 오늘 화장실 문 앞에서 3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억눌린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엄마가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그냥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 서 있어? 밥 먹어. 하지만 엄마 손에는 샴푸병이 들려 있었고 화장실 바닥에는 떨어진 칫솔, 비누, 수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물건을 잡으려다가 계속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는 걸. 뇌졸중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장애가 찾아온 건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3개월 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를 무시하려다가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상했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선영 씨 아드님 맞으시죠? 제가 편의점 주인인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손을 잡자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민아, 엄마, 오른팔이 안 움직여.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천천히 나아지면 돼. 그때는 제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엄마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퇴원 후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금방 나아질 거야. 재활 열심히 하면 돌아올 거야. 엄마는 자신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장애가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달라진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요즘 어때? 어머니는 좀 어떠신데? 친구가 물었고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 괜찮아. 재활 치료받고 있어. 다행이다. 빨리 나으시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완전히 나을 수 없는데, 왜 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며칠 후 엄마가 물었습니다. 종민아,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집에서 밥 먹을래? 엄마가 해줄게.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수진이 요즘 바빠서 나중에 하자. 엄마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수진이가 달라진 엄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엄마, 절뚝거리며 걷는 엄마, 말이 약간 어눌해진 엄마. 그런 모습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야. 엄마가 불편해하실까봐. 하지만 정말로 불편한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엄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달라진 엄마를 받아들인 못한 제 마음이 창피했던 겁니다. 엄마는 재활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 3회 빠짐없이 병원에 갔고 집에서도 혼자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환자분들보다 두세 배는 더 연습하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요? 네, 쉬는 시간에도 계속 손 운동하시고 집에서도 많이 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제 앞에서 그렇게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 방문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오른손으로 작은 공을 쥐었다 텄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렸고 공은 자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방해할 수 없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저 몰래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엄마와 함께 병원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엄마가 휘청했습니다. 엄마. 저는 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엄마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고 엄마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먼저 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무표정으로, 어떤 사람은 불편한 듯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저는 주변을 계속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픈 것도 잊은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 보는데. 빨리 가자. 엄마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다친 게 아파서가 아니라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왜냐하면 엄마 스스로가 가장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재활일지.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대부분 왼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8월 15일. 오늘 젓가락 3번 떨어뜨림. 종민이가 보고 있어서 웃으며 넘어갔지만 화장실 가서 한참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8월 23일. 길에서 넘어졌다. 종민이 얼굴이 빨개진 거 봤다. 우리 아들이 엄마 때문에 창피한 거 아닐까? 그 생각하니까 죽고 싶어진다. 9월 2일. 종민이가 여자친구 집에서 밥 먹는 거 거절했다. 나 때문이지? 나 때문에 아들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는 거지? 9월 10일. 거울 보다가 울었다. 이게 나인가? 오른손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절뚝거리고. 이게 정말 나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까봐 두려웠고,
엄마는 자신이 저를 힘들게 만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진짜 마음은 숨기고 거짓 웃음만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민아,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미안해. 너한테는 멀쩡한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너 앞에서 약해지고 싶지 않은데, 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매일 무너진다.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건 엄마의 장애가 아니라 제 마음속 편견이었다는 걸. 저는 공책을 들고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는 공책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거. 왜?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말 나한테 안 했어?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해서 뭐해? 너 걱정만 시키는데.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오른손을. 나도 사실은 준비가 안 됐었어. 엄마가 달라진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엄마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수진이 초대도 거절하고 나도 엄마를 대하는 게 어색했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 맞구나. 엄마가 짐이 된 거 맞구나.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내가 문제였어. 나는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창피했던 거야.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장애인이라는 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숨기지 말자. 나도 아직 서툴고 엄마도 아직 아픈 거 인정하자.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장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재활 중이야. 완전히 나을 순 없대. 그들은 위로해줬고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 오른손이 잘 안 움직여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드릴게. 그날 저녁 엄마는 왼손으로 서툴게 음식을 차렸고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옆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렸지만 이번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듣네. 그리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저희 시간 많아요. 그 순간 엄마 얼굴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편하고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저도 엄마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지금도 엄마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함께 운동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천천히 하자고 말하고 엄마가 좌절하면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먼저 쉬자고 합니다. 완전히 나을 순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린 압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얼마나 정상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함께 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마주하는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거리를 걷지만 더 이상 사람들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당당합니다. 나는 장애인이야. 그런데 그게 어때?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까지 저도 함께 걸을 겁니다. 얼마 전 엄마의 재활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종민이가 내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종민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완전히 나을 순 없겠지만 이대로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옆에 종민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옆에 있어서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내 영웅이야. 장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린 압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